화물차량 매매 전문 최영호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목요일 아침인데요. 제가 또 영상을 킨 이유는 3월 16일 또 개인 소형화물 번호판 시세, 그리고 개인 중형화물 번호판 시세, 그리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좀 없어졌으면 하고, 지금 굉장히 이게 복잡한데 이 시장 자체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이유는 현장에서 직접 실무자들이 나와서 어떤 법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본인들 편하게 만들어 놓고, 만들다가 뭐가 또 잘못되면 그냥 없애버리고 해주다가 또 안 해주고, 이런 게 계속 한 20년 전서부터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져 있어요. 이 시장 자체가 복잡하고, 뭐 20년 전부터 운임은 한 번도 안 오르고, 운임을 올려줘야 나라에서 지금 실태를 좀 조사를 하고 좀 올려줘야 이게 뭐가 좀 안정이 되고 이게 살 텐데, 서로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한번, 제가 목요일 아침인데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또 유튜브 제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난번 영상도 그랬고 지지난번 영상도 그랬고 지금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40대나 50대나 60대 형님들 지금 이제 정년하시고 거의 뭐 같은 세대, 같이 늙어가는 세대니까 그 형님들이 뭐 이렇게 방송 보시는 것 같은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도 새로운 거를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좀 더 우리 화물차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화물차를 그만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더 그런 거를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계속 뭐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개인 소형 화물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지금 한 2,850에서 2,900만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인 중형 화물 같은 경우는 뭐 2,750에서 2,800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형 화물 같은 경우는 1.5톤서부터 16톤까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차량이 몇 년식 차량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영업용 허가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허가권이 넘어가면서 차량까지 함께 넘어갔다가 이렇게 대폐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별 화물 번호판을 2020년식 뭐 14톤짜리 번호판을 파신 분이 그런 번호판을 또 사는 사람이, 2.5톤 새 차를 뽑아갖고 사는 사람이 사면, 이 허가증이 넘어오면서 14톤이라는 차가 넘어왔다가 한번 빠져나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취등록세만 아마 3,400만원 발생이 될 거예요. 이 차가 한번 넘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이 취등록세를 감안을 해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은 가격이 좀 저렴하겠죠, 싸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시세라고 하기에, 이게 이제 넘어갔다 어떤 차종이 넘어오는지 또 어디 사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틀려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대폐차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폐차를 왜 만들어 놨냐면, 오래된 차, 막 20년 되고 10년 넘어간 차들, 이런 막 오래된 차가 내가 영업용 번호판 달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달고 운행을 하면 이 도로에서 막 퍼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용 번호판을 다는 차는 이 영업용 허가권이 넘어오는 차보다 무조건 연식이 좋게 이 대폐차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부에서. 예, 이런 규정은 잘 만들어 놨어요. 3년이 안 된 차량은 이 대폐차 규정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차를 뽑은 사람들, 뭐 이제 2022년식, 뭐 2021년식
이런 3년 미만의 차량은 이 대폐차 규정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차량이나 아무 번호판이나 붙이시면 돼. 근데 3년이 넘어간 차량은 이 대폐차 규정에 의해서 차가 한번 넘어갔다, 그 차보다 이제 더 연식이 좋은 차량으로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법은 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법이 맞는지 한번, 이 화물차를, 제 이제 영상 보시는 분이 화물 차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화물 차량을 그만두시는 분들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 화물 운송 허가증이, 이 운송 허가증은 내가 돈을 받고 유상 운송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운송 허가증이에요. 근데 이 허가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실수로 보험이 만기가 됐는데 내가 복지카드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유가 부정수급이 돼요. 그리고 내가 사업자가 잠깐 이제 뭐 폐업 신고를 해놓고 유가 보조금 카드를 쓰면 이게 또 부정수급이 돼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가 또 내 차량에다가 이 차에다 넣고 또 내 차에다 넣으면 이것도 부정수급이에요. 그 화물 차량에다만 넣어야 되는데, 이 부정수급을 하면 이 허가증에 이제 부정수급이라는 이 운송사업 허가증에, 내 운송사업 허가증에 유가 부정수급을 한 번을 하면 이 허가증에 이제 그게 남아요. 그래서 이게 양도양수가 될 때 자, 전 차주가 어떤 그 부정수급을 했어요. 그럼 양수받는 사람이 이제 오면, 이게 없어진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이 허가증이 뭐라고, 왜 이게 왜 오게 만들어 놨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뭐 이 매매업을 하지만 이 전 차주가 어떤 뭐 부정수급을 했든 뭘 했든 난 양도양수를 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또 유상운송 행위를 하면 되는데, 이런 왜 쓸데없는 이런 걸 아직까지 20년 전, 막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런 법을 개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불편한 법을 만들어 놔 가지고 계속해서 양도하시는 분이나 양수받는 분들, 이제 영업용 번호판을 이제 새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유가부정수급, 전차주가 유가부정수급 한 게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으로 또 양도양수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같이 뭐 이제 허가업체나 이런 업체는 이 보증보험을 들어요. 그 보증보험을 들어서 어떤 저희가 양도한 거나 뭐 양도한 거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물어드리고 우리한테 이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 양수받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건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 놔서 왜 이걸 아직까지 우리 이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 화물차 기사님들, 이 소외된 화물차, 우리 소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이 기사님들이 이런 것까지 왜 신경 쓰고 양수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쓸데없는 거거든요. 전 차주가 뭐 어떤 뭐 유가 부정수급을 했든 뭘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양수를 받으면은 내 허가증이니까 내가 또 운송행위를 하다가 내가 만약에 기름을 잘못 넣어서 부정수급을 했어. 그러면 6개월 행정처분을 받아요. 6개월 행정처분을 받으면 6개월 동안 내가 유가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 왜 이게 또 양수받는 사람한테까지 계속 따라오냐고, 이거를. 그럼 양수받는 사람들은 이게 혹시 내가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이렇게 이제 부정수급을 해서 6개월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게 다시 한 번 하면 이 허가증이 취소가 돼요. 한 번 더 하면. 그럼 이 사람이 한 번 더 하면 취소가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양도를 하면 그냥 끝나야지. 끝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9% 이거 끝나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차주가 어떤 부정수급을 해서 자기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행정처분 받은 거는 그 사람으로 끝나야지, 이게 양수돼서 따라온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양수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유가 부정수급 있는 번호판 아닌가요? 그러면 그 번호판을 누가 똑같은 가격에 또 양수를 받겠어요? 그럼 이분은 자기가 어떤 뭐 본의 아니게 뭐 어떤 자이든 타이든 뭐 자기가 영업용 보험이 끝난 거를 영업용 보험 하시는 분이 내가 1년 됐을 때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 영업용 보험 자체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보험이 빠진 걸 모르고 기름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험이 빠진 상태에서 기름을 넣었으니까 유가 부정수급이에요. 그럼 이분이 한 번 넣어서 2만원 3만원 그 취해서 2만원 3만원 뭐 싸게 한 번 두 번 넣어서 이 6개월 동안 행정처분을 받아요. 보조금을. 그럼 행정처분 받으면 그냥 끝나면 거기에서 이제 끝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또 한 번 했어. 그럼 이 허가증 취소시키면 돼요. 근데 이분이 양도를 했어. 양도를 하면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상태로 넘어와야 되는 게. 예, 그런 게, 그러니까 문제가 개인 택시 같은 경우도 1억하고 1억 5천 하는데 이걸 내가 양수를 받았어. 근데 어떤 전차주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요. 법원에 뭐 계류 중이거나 아니면 전차주의 어떤 뭐 실수나 이런 게 이제 양수돼서 양수를 받으면 그냥 깨끗한 상태로 이 전차주 거는 그냥 끝나야지 왜 그걸 따라와서, 아마 앞전에 뉴스에 한번 그 억울한 사연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양수를 받았는데 2년 동안 개인 택시를 운전을 하다가 1년인가 2년 동안 개인 택시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허가증이 취소래. 전차주가 양도할 당시에 이 어떤 뭐 사고가 나서 무슨 이유로 이 허가증이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양도양수가 됐어. 그럼 이거 구청이나 이런 데서 잘못한 거지, 이 운전 기사님들이 왜 이런 피해를 보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양수를 받아야 되는지, 참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허가증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싸요. 이 허가증 같은 경우는 조금 싼데 이런 게 양도가 이루어지니까 양수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없애버려야지 빨리. 하여튼 오늘은 뭐 이거 이제 허가증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형화물이나 중형화물 기사님들 뭐 운임 문제나 이런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어 놔가지고 그 안에서 이게 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이게 쓸데 있나요? 이 전차주가 어떤 뭐 기름을 한번 잘못 넣어서 그게 양수받는 사람한테 따라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2년 전에 전기 차량을 뽑는 사람에 한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공짜로 내주고, 이 공짜로 내준 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아마 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내주다가 또 안 내주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안 내줘요. 그리고 택배차는 전기 차량으로밖에 대폐차가 안 되고, 지금 안 내주는데 내 개인 소형화물 남발을 내가 전기 차량으로 뽑으면 내가 그 차로 대폐차는 가능해요. 내 허가증이 전기 차량으로 대폐차는 가능해요. 하지만 내 차가 전기 차량으로 대폐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카고 차량으로 못 나와요. 전기 차량에서 공짜로 내준 2년 전에 공짜로 내준 전기 차량 남반은 양도양수가 안 돼요. 양도양수가 불법이에요. 안 돼요. 양도양수 자체가. 하지만 내 개인 소형화물 남발을
내 소형 남바를 내가 전기 차량으로 대폐차를 했어. 그러면 이 차는 또 전기 차량으로 내가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시세가 아직 명확하게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지금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향후 한 전기 차량에다 영업용 남바를 사서 달고 싶어 하시는 분은 달 수 있어요. 하지만 달 때는 개인 소형 화물 남바 가격을 내고 달고, 나올 때는 또 못 나오고, 이게 복잡해요. 복잡해. 지금은, 옛날에는 또 카고 남바가 냉동차로 넘어가면 다시 또 카고 남바로 못 나왔다가, 지금은 카고 남바가 또 냉동차로 넘어가면 다시 또 카고로 나올 수 있고, 이게 그때그때 뭐 편리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고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막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사실 뭐 처음 이제 지금 이 화물차 시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너무 쓸데없는 거에 이제 공부를 하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할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시장에 들어오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요게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운임이 뭐 20년 전하고 똑같다는 거. 지금 너무 운임이,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 15년 전에 이 플랫폼 없을 때는, 이 플랫폼 자체가 없을 때는 무전기 들고 다니면서 콜 받고 다 했어요. 그때 운임 뭐 자녀들 다 키우고 그걸로 다 40년 뭐 30년 화물 기사로 다 먹고 사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전기 차량을 2년 동안 공짜로 내주니까 그 전기 차량의 영업용 남바가 공짜로 받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은 뭐 단가가 뭐 2만원이든 3만원이든 내가 전기 차량 충전해가지고 하루 나와서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냥. 하지만 이 시장에서 지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오다를 잡으면 안 맞으니까 안 잡는 거죠. 근데 이런 오다가 없어지는 거는, 그런 전기차 하시는 분들이 하루 충전해가지고 나와서 처리해주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거를 왜 했다가 없앴다가 했다가 없앴다가 이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제가 이 불평불만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은 아니고,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개선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개선을 해야 될 것들이. 근데 이런 거를 개선을 하려고 누군가는 앞장서고 누군가는 나가서 끌어주고 누군가는 밀어주고 해야 변경도 되고 발전도 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텐데, 뭐 하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열심히는 하신다고 항상 그렇게는 말씀하시는데, 이런 또 우리 기사님들이 이제 욕하는 데가 이제 용달 협회나 뭐 협회가 니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욕하시는데, 이 서울 용달협회, 이 인천 용달협회 다 별개예요. 부산 용달협회 이게 다 별개예요, 별개. 내가 서울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가면 서울에서 내가 용달 회원인데 부산으로 이사 갔어. 그럼 부산에 용달협회에 또 가입을 해야 돼. 내가 서울에서 용달 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 부산에서 내가 또 가입을 해야 돼. 가입비를 내고. 그럼 내가 서울에서 용달 회원이면 부산 가서는 용달 회원이 아닌가요? 전국 이거 다 돌아다니는데 회원이지. 회원이 맞지. 받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줘야지. 근데 이제 이런 뭐 이제 협회만의 자기들만의 또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 그거는 이제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협회가 연합회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연합회. 이 국토부하고 이런 나라하고 이렇게 좀 싸워주는 그 소형화물 연합회, 중형화물 연합회가 있어요. 그 연합회 분들이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어떤 조율을 하고 이런 뭐 법을 개정하고 하는데,
좀 그분들이 좀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협회는 이제 사실 열악하다 보니까 서울협회, 부산협회도 이 직원들 또 거기 또 이 협회 회비를 받고 운영이 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 녹록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뭐. 근데 이 연합회를 만든 이유가 아마 이 국토부하고 조율을 하고 좀 더 으쌰으쌰 싸우려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이 협회 그 연합회에서 이 화물 그 소형 화물이나 중형 화물 이 단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그것 좀 올려주시면 아마 그 협회 회원님들이, 지금 전국의 많은 그 화물차 기사님들이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지금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운임이 뭐 한 20년 전부터 한 5배가 올라서 지금은 오전에 뭐 잠깐 우리가 여기서 술 먹고 저녁에 야간에 개인 택시 한번 타보면 뭐 많이 나와요, 금액이.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지금 뭐 11시 이후에는 손님들이 술 안 먹고 다 집으로 가요, 그냥. 그래서 저녁에 또 예전에 그 많았던 손님들이 지금은 빨리 귀가를 하던가 다른 방법으로 택시를 안 탈 수 있는 방법으로 찾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안 타다가 한 1년 지나면 이게 무뎌지니까 그냥 타게 돼요. 나중에는 그거 그냥 그러려니 물가가 이제 그렇게 올랐으니까 그렇게 의식을 하고 타는데, 그때까지가 이제 뭐 손님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운임 올라가고 하면 괜찮습니다, 개인 택시가. 근데 소형 화물이나 중형 화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운임이 한 번도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운임 자체를 좀 올려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 전에 뭐 정부에서도 담배값 뭐 1200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아시잖아. 담배 뭐 한 1200원 하다가 5000원으로 올렸어요, 처음에. 이거 뭐 밥값보다 더 비싸서, 뭐 그때가 밥값이 한 5000원이었으니까 이거 밥값보다 더 비싸서 이거 담배 피겠냐,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때 또 끊으신 분들도 있지. 그래도 5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필 사람은 핍니다. 담배도 끊을 사람 끊는 거고. 이게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담배인데, 담배를 뭐 하루에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피는 거거든요. 자꾸 머리에서 딴 생각 나면 담배를 피면 이게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 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하루에 뭐 한갑 피시는 분들이 한 20번 정도 내 머리를 정화시킨다고 피거든요. 스트레스 없어지니까. 근데 담배를 피면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이 이제 뭐 담배하고 술은 뭐 끊으라고 하지만, 이 스트레스 해소에는 제가 볼 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저 담배를 폈다가 이제 끊었는데 담배가 또 스트레스 해소에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담배를 안 피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하여튼 우리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 듣고 이렇게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뭐 구독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봐주시는, 영상 봐주시는 우리 전국의 많은 40대, 50대, 60대 뭐 동생, 형님들, 항상 건강이 최고니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 예. 오늘 하루도 열심히 화이팅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열심히 안전운행하고, 안전운행이 최고니까 우리 화물차 기사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안전운행 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Yeah.